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조용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엔 전화번호부가 그렇게 두꺼웠는데 지금은 연락할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라는 생각. 명절이 되어도 연락할 곳이 많지 않고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문득 깨달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사교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져서 사람들이 떠나간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외로움이 마치 개인의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환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회사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사라집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면 학부모 모임도 끝이 납니다. 이사를 하면 동네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모임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무엇보다 함께 나이 들던 친구들 중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나이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깊은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도 평온해 보입니다. 똑같이 관계가 줄어들었는데 누군가는 그 줄어든 관계 속에서도 만족을 느끼고 누군가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같은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구조적이고 조용하고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어떤 지혜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외로우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혼자이지만 편안하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관계를 많이 유지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인간관계를 많이 유지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는 거 아닌가? 관계를 넓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의 양이 중요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으면 기회가 많아지고 인맥이 넓으면 무언가를 해결하기도 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함을 모았고 연락처를 저장했고 동창회에 나갔고 모임에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넓히는 것이 곧 능력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많은 관계가 오히려 나를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모든 관계가 다 의미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어떤 관계는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를 줄입니다. 의도적으로, 조용히, 자연스럽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옛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만나고 나니 오히려 더 피곤한 경험. 대화가 즐겁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시간이 내게 무엇을 남겼는지 잘 모르겠는 경험. 오히려 혼자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창밖을 보고 있는 게 더 편안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거리를 둘 것인가?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책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빈도를 줄이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던 사람을 2년에 한 번 만나고, 2년에 한 번 만나던 사람을 3년에 한 번 만나는 식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고, 그것이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지점이 옵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함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끊는다는 게 무슨 큰 결단처럼 느껴졌습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어떤 관계는 특정 시기에만 필요한 것이고 그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오히려 건강하다는 것을.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관계를 선택할까요? 첫 번째 기준은 감정의 소모입니다.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채워지는 관계인가? 아니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관계인가? 이건 상대가 나쁜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나와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항상 불평을 쏟아냅니다.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자식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건강이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쳐갑니다. 위로를 해주고 싶지만 위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시 똑같은 불평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관계가 나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거리를 둡니다. 나는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상호성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관계인가? 아니면 서로 비슷한 정도로 신경을 쓰는 관계인가? 나이가 들수록 이게 보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 사람. 내가 물어봐야만 대답하는 사람. 내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아니, 오래 가더라도 나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관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같은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서로에게 그 정도의 관계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편안함입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만났을 때 편안합니다.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좋은 모습만 보여줄 필요가 없고, 말을 꾸미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는 관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앉아 있어도 괜찮은 관계.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관계.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관계. 이런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손에 꼽을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 소수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많은 관계들에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의 아는 사람과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것과 3명의 편안한 사람과 자주 만나는 것 중 어느 쪽이 나를 덜 외롭게 만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을 숫자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명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관계에서도 진짜 나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를 선택합니다. 넓이가 아니라 밀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다는 걸 시간이 증명해 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몇 명의 사람과 진짜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 숫자가 적다고 해서 슬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적은 숫자가 진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둘째, 감정을 설명하려 들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기쁨, 슬픔, 분노, 서운함,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그 감정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말이야. 하고 시작하는 긴 설명.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내 편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설명. 젊을 때는 이게 중요했습니다. 누군가 내 감정을 이해해 주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씩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래,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하고 말해주면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받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니, 사실은 이해받을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감정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끼는 슬픔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느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겪은 상황을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상대는 그저 상상할 뿐입니다. 그 상상 속의 감정과 내가 실제로 느낀 감정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진심을 담아 내 감정을 설명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그럴 수도 있지 라거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식의 덤덤한 위로. 그럴 때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 내 감정이 가볍게 취급당했다는 느낌.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았을 거라는 후회.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실망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 감정은 온전히 내 것이고 다른 사람이 완벽하게 이해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라는 것을. 그렇다고 그들이 감정을 억누르는 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감정을 꼭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인정받아야만 해소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무언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 별일 아닌데 왜 그렇게 크게 받아들여? 같은 반응을 보일 때. 그럴 때 우리는 분노와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내 감정이 부정당한 것 같은 느낌.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은 느낌.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애초에 자신의 감정을 검증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슬프면 슬픈 것이고,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다른 사람의 동의나 이해가 필요 없습니다. 이건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립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친밀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속마음을 다 보여줘야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진짜 친밀감은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아도 편안한 데서 온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라는 것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배우자, 젊은 시절부터 함께 늙어온 친구. 이들과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눈빛만 봐도, 목소리 톤만 들어도 지금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굳이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어때? 그냥 그렇지 뭐. 이 짧은 대화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그냥 그렇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굳이 풀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속에 담긴 피곤함과 무력감과 체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는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소통이 일어납니다. 함께 앉아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나란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걸 설명해야 하는 관계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내 감정의 배경을, 원인을, 맥락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고, 그래도 이해받지 못하면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내 감정이 정작 무엇이었는지조차 흐려져 버리는 관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설명하고 이해받으려는 노력 자체가 이미 거리감을 만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가까운 사이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설명하지 않으면 답답하지 않을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혼자 사귀다가 병이 되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감정을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감정을 표현한다는 건 그냥 내가 지금 느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화나. 나 지금 외로워. 이렇게 짧게 말하는 것. 그리고 더 이상 부연하지 않는 것. 반면 감정을 설명한다는 건 왜 내가 이렇게 느끼는지,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길게 늘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래, 내 마음 이해해 하고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전자를 합니다. 후자는 하지 않습니다. 나 요즘 좀 힘들어. 그래. 응.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더 캐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 감정을 인정하고 상대도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소통입니다. 이런 태도는 역설적으로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내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를 위로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덜 외롭습니다.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감정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모든 감정을 나눌 필요는 없다는 것. 모든 생각을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 침묵도 때로는 소통이라는 것.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짧은 말 속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알아주는 몇 사람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하는데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관계가 필요한데 관계가 없을 때, 대화가 필요한데, 대화 상대가 없을 때, 함께할 사람이 필요한데, 혼자일 때 느끼는 공허함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혼자가 더 좋아서 혼자를 선택한 상태입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고독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길 줄 압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평온함을, 고요함을, 자유로움을 압니다. 누군가에게 맞춰야 한다는 부담이 없는 시간. 내 속도대로 살 수 있는 시간. 내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체력이 줄어듭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에너지가 듭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도, 표정을 관리하는 것도, 분위기에 맞춰 반응하는 것도 모두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이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몇 명을 만나도 괜찮았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눠도 다음 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하루가 다 갑니다. 모임 하나에 다녀오면 이틀은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사람 만나는 걸 미루게 됩니다. 피곤해서, 귀찮아서,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 내 에너지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피하는 건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같은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은 혼자 있고 싶다 하고 인정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주말에 아무 약속도 없이 혼자 집에 있는데 처음엔 괜찮다가 점점 불안해지는 경험.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혼자 있어도 되는 건가? 나한테 연락하는 사람도 없네. 같은 생각이 밀려오는 경험. 이런 불안은 어디서 올까요?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걸 문제로 보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혼자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봅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걸 숨기려 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는 거지.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하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걸 당당하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위대한 정신의 표시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존재와 마주하는 게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자신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텔레비전을 켜고, 음악을 틀고, 전화를 걸고, SNS를 확인하면서 그 불편함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과 편안하게 지냅니다.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창밖을 바라보고, 산책을 하고, 음악을 듣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그들은 자신을 회복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쌓인 피로를 풀어냅니다. 남에게 맞추느라 잊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다시 찾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걸 독처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것. 장자는 말했습니다. 홀로 천지의 정신과 왕래한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더 크고 깊은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우주와 어떤 보이지 않는 질서와. 이건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서, 사회적 역할에서, 해야 한다는 것들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는 진짜 뭘 원하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혼자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화하고, 웃고, 반응하느라 바쁘니까. 혼자가 되어야 비로소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시간이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더 편안해집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으니까.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있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은 관계에 집착하게 됩니다. 상대가 조금만 연락을 안 해도 불안해집니다. 약속이 취소되면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숨 막히게 됩니다. 상대도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관계가 멀어집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자서도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떠나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관계가 끝나도 여전히 자기 자신은 남아있으니까. 물론 혼자 있는 게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특히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면 막막합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거나 자식들이 다 독립했거나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을 때 그럴 때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연습입니다. 혼자 있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합니다. 30분만 혼자 조용히 앉아 있어 봅니다. 불안이 밀려오면 그냥 지켜봅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납니다.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혼자 있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편안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시간이 주는 평화를 알게 되니까.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이 경지에 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공포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는 시간. 그냥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런 시간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더 여유롭습니다. 관계에 매달리지 않으니까. 상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혼자서도 괜찮으니까.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하게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덜 외롭습니다. 넷째, 사람에게서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서 특정한 역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배우자는 나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식은 효도하고 걱정을 덜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친구는 내 편이 되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갖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서운합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 안 하면 섭섭합니다. 친구가 내가 힘들 때 연락을 안 하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가족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한계가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봅시다. 자식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식들에게 기대를 갖게 됩니다. 자주 연락해 주길 바랍니다. 주말에 들러주길 바랍니다.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플 때 걱정해주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바쁩니다. 일이 있고,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지치고, 피곤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에너지가 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하면 안부 인사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물어봐야 하고, 걱정하는 말을 들어야 하고, 때로는 잔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전화를 미루게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주말에 해야지 하다가 결국 한참 만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섭섭합니다. 이렇게 오래 연락도 안 하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부모는 자식이 전화하면 서운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연락도 없더니 바쁘긴 얼마나 바쁘겠어. 자식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연락하기 싫어집니다. 전화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껴야 하니까. 그렇게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식에게 효도하는 역할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하나의 독립된 인간입니다. 그들의 삶이 우선입니다. 부모에게 신경 쓰는 건 그들의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연락하면 고맙게 받습니다. 연락 안 해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바빠서 못 오면 이해합니다. 명절에 못 오면 괜찮아. 거기서 편하게 지내 하고 말합니다. 진심으로. 이게 냉정한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겁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내 외로움을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식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납니다.
연락하는 게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더 편안하게 연락하게 됩니다.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기대를 줄일수록 관계가 좋아지는 이 역설.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이걸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산 부부는 서로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걸 해주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고, 늙어가는 나를 여전히 사랑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래 살수록 서로 무뎌집니다. 상대의 감정에 둔감해집니다. 관심이 줄어듭니다. 각자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같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다는 느낌.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서운함.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뭐지 하는 허망함.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럴 때도 상대에게 역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라면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상대도 나이 들어 피곤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상대도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대를 조정합니다. 상대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를 버립니다. 상대가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할 거라는 기대를 버립니다. 대신 상대가 그냥 내 옆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기대를 줄이면 놀랍게도 더 편안해집니다. 상대에게 서운할 일이 줄어듭니다. 상대의 작은 관심에도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이 표현되면 상대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기대합니다. 내가 힘들 때 연락하면 당연히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에게 연락했는데, 나도 지금 힘들어서라고 하면 우리는 섭섭합니다. 친구라면서 이럴 때 나를 외면하나.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도 사람입니다. 친구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친구도 자기 일로 바쁠 때가 있습니다. 친구에게도 감정의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친구라면 당연히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면 관계는 깨집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친구에게 과도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친구는 내 외로움을 해결해줄 구원자가 아닙니다. 친구는 그냥 내 인생의 한 부분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바쁘면 이해합니다. 친구가 연락 못하면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내 이야기를 못 들어줄 때도 있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대신 친구가 여유가 있을 때 편안하게 만나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부담이 없으니까. 상대가 나를 실망시킬 일이 없으니까.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에게 기대하지 마라. 그가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너는 그를 잃게 될 것이다. 기대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기대는 상대를 압박합니다. 기대는 나를 실망시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대신 그들은 감사를 선택합니다. 자식이 연락하면 감사합니다. 배우자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친구가 가끔 생각나서 연락해주면 감사합니다. 그 작은 감사가 쌓이면 관계는 견고해집니다. 기대는 관계를 요구로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는 관계를 선물로 만듭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 차이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역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어 합니다. 강요받지 않으니까. 의무가 아니니까. 자발적인 마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기대 때문에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한번 그 기대를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이 이미 해주고 있는 것들이
작지만 소중한 것들이. 다섯째, 관계를 정리할 줄 안다.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다섯 번째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정리할 줄 압니다. 정리라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물건을 버리듯 사람을 버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끊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평생 가지만 어떤 관계는 어느 시점에서 끝납니다. 학창 시절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이웃,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그 순간에는 가까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으려 할 때 생깁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친했는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렇게 멀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연락하고, 명절이면 안부 문자라도 보내고, 가끔 만나서 밥이라도 먹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편안한가요?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이야기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때 그랬지. 우리 그때 참 재미있었지. 과거의 추억으로만 관계가 유지됩니다. 현재의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과거의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부담입니다. 만나기 전부터 피곤합니다. 만나고 나면 뭐 하러 만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만납니다.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상대에게 미안해서,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놓아줍니다. 그렇다고 극적으로 끊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연락하지 말자고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자연스럽게 빈도를 줄여가는 겁니다. 1년에 4번 만나던 걸 2번으로 줄입니다. 2번을 1번으로 줄입니다. 1번을 2년에 1번으로 줄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니까. 이게 성숙한 이별입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특정 시기에만 필요한 것이고, 그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건 서로에게 부담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관계를 놓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사람마저 놓으면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거 아닐까?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불편한 관계라도 붙잡고 있으려 합니다. 적어도 연락처에 이름이라도 남아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서.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형식적인 관계는 외로움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듭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이 있어도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진짜 외로움입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관계를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진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합니다. 3명의 진짜 친구가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낫다는 걸 압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끊으면 상대가 상처받는 거 아닐까? 나 때문에 관계가 끝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도 이 관계가 부담스러운데 먼저 끊기가 미안해서 계속 연락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내서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서로를 위한 일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상대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다른 단계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집착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나한테 특별한 사람인데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을 어떻게 그냥 없던 일로 하나. 하지만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함께했던 시간, 나눴던 이야기, 쌓았던 추억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단지 그 관계를 현재까지
끌고 오지 않는 것뿐입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를 구분할 줄 압니다. 과거에 좋았던 관계를 지금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그때의 관계에 감사하면서도 지금은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신호는 의무감입니다. 만나는 게 즐겁지 않고 의무감으로 만나게 되면 그건 정리해야 할 관계입니다. 안 만나면 서운해할 것 같아서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같은 이유로만 만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에너지 소모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즐거웠던 게 아니라 피곤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후회가 됩니다.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계는 나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일방향성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합니다. 내가 챙깁니다. 내가 신경 씁니다. 상대는 받기만 합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아니, 오래 가더라도 나만 손해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부정적 영향입니다. 만나면 항상 불평을 듣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울해집니다. 상대의 부정적 에너지가 나에게 옮아옵니다. 이런 관계는 나를 끌어내립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놓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 관계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 관계에서 주고받는 게 균형이 맞는가? 만약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정리할 때가 온 겁니다. 어떻게 정리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서히 거리를 둡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씩 빈도를 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연락하던 걸 2달에 한 번으로 늘립니다. 그러다 3달, 4달로 자연스럽게 간격이 벌어지게 둡니다. 둘째,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연락하면 받되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유지되는지 끊어지는지가 드러납니다. 만약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예 연락이 안 오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일방적인 관계였던 겁니다. 셋째, 만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만나자고 하면 한두 번은 만나되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넷째,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도 내 삶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놓는 건 나를 돌보는 행위입니다. 다섯째, 필요하면 정직하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잘 안 만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외출을 줄이고 있어. 같은 말로 부드럽게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성숙함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나에게 좋은지 아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듭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 줄어드는 과정을 능동적으로 선택합니다. 수동적으로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지켜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남길 건 남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오히려 더 가벼워집니다. 의무감에서 벗어납니다.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남은 소수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관계들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관계의 정리는 비움입니다. 그리고 비워야 채워집니다. 의미 없는 관계를 비워야 의미 있는 관계가 자리를 잡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정리해야 할 관계를 붙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외로움이 두려워서 놓지 못하는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만약 아니라면 조용히 놓아줄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진짜 소중한 관계들이 더 또렷하게 보일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을 굳이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용히 관계를 내려놓을 줄 압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으면 이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이 많아야 잘 사는 거라고 배워왔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인생이 풍요롭고 연락 오는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현실 앞에서 괜히 마음이 작아집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보면 어떨까요? 관계가 줄어든다는 건 상처받아서 밀려난 결과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람을 품기로 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고, 맞추고, 버티면서 관계를 이어갔다면 지금은 내 마음이 편안한 쪽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건 외로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혼자 있는 나 자신과 조금은 친해졌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기준은 바뀝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놓고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표정을 알아봐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관계의 수는 줄어들지만 관계의 깊이는 더 깊어집니다. 자주 만나지는 않아도 만나면 반가운 사람이 있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남습니다. 이건 삶이 좁아진 게 아니라 삶이 정리된 것입니다. 젊을 때는 넓게 살아야 했습니다. 많이 만나고 많이 겪고 사람 속에서 나를 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깊게 살아도 괜찮은 나이입니다. 조용한 하루가 편안하고 적은 약속이 오히려 고맙고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회복시켜주는 시간이 되었다면 그건 분명 잘 살아왔다는 신호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셔도 됩니다. 나는 외로워진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관계를 내려놓은 중이다. 나는 고립된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고 있는 중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 자신에게 솔직해진 인생이고 조금 더 편안해진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금의 인간관계를 조금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나이 들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